70억 원이 드는 경남 도민체전이 엉터리로 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규칙도 모르는 초짜도 무작위로 동원됐습니다. 성과금 잔치를 벌이던 대기업이 올해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간부 사원을 대규모로 감원했습니다. 항공기 정비사업 유치를 놓고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분산하기보다는 집적이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건설업체들이 공공임대주택 월세를 줄이고 전세 계약으로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해마다 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경남 도민체전이 엉터리로 열리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용 종목은 출전도 하지 않은 고등학생 24명이 수상을 해서 상이 회수됐고 다른 종목에서는 경기 규칙조차 모르는 초짜 학생들도 무작위로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경남 도민체육대회 정구 종목에 출전한 17살 김모양. 김양은 자치단체 고등부 대표 선수로 출전했지만 초등학생 때 배운 게 전부입니다. 함께 출전한 김양 친구 5명은 경기 규칙조차 모르는 초짜였습니다. 코치쌤이요.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친구들 모아서 같이 나가겠어요. 정구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던 애들이어서 연습을 같이 안 했어요. 축구나 야구를 제외하면 다른 종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도민체전에서 군 지역 가운데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함안군. 함안군은 20개 종목에서 고등학생 20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정식 선수가 없는데도 군체육회의 요구로 학생들을 차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도체 선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덩치 크고 하면 실력 선수로서 출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룰도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체육회 요청이 있으면 거절할 수도 없는. 이렇다 보니 함안군에서만 출전하지도 않은 고등학생 13명이 수영 종목에서 입상하는 대리 출전 비리도 있었습니다. 참가해도 점수를 줍니다, 저게. 전혀 몰라도 참가하면은 학생들 강요를 하든지 부정이나 수고를 해서 우리가 우승을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올해 경남도민체전에 참가한 고등학생은 전체 참가자의 절반가량인 3,4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연말이면 성과금 잔치를 벌이던 대기업들이 올해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창원산업단지의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도 간부 사원들을 대규모로 감원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산단에서 올해 매출 선두를 빼앗긴 두산중공업. 올해 수주 목표는 8조 원이지만 현재 수주 실적은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1조 원대 수주도 취소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두산중공업은 간부 사원 100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안 돼서 하는 거라서 3년 뒤에 수주 목표가 반납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기술 투자와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중단을 했고요. 이미 KT와 LG전자 등 다른 대기업도 최고 수백 명을 명예퇴직시켰습니다. 두산중공업과 같은 대형 사업체의 잇단 긴축은 하청업체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창원 지역 실업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데다 재취업률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경남 전체적인 실업자 수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은 더 비관적입니다. 조선산업이 성장을 해야 다른 기계산업이나 건설, 철강 등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데 조선산업이 위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기계산업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무풍지대였던 대기업에서 감원 바람이 불면서 중소기업까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2조 원대 시장인 항공기 정비 사업 MRO 유치를 놓고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의 경쟁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제 시작 단계인 항공산업은 분산하기보다는 사천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청주공항 주변에 1,500억여 원을 투입해 대규모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천공항 주변에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자재가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러니까 좀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같은 갈등은 정부가 키운 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2010년 발표한 항공산업 지역별 발전계획, 항공 MRO 분야의 핵심 거점은 부산과 충남, 유망 거점은 경남과 충북 등 6개 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산업을 지역별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항공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로 분산 배치는 시기상조고 우선 집적화에 성장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나눠서 분산을 시킨다고 하면 더 크게 성장을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요. 역량을 분산하면 선진 항공국들을 따라잡는 데 애로사항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기술 인력 간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천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공산업을 미래 50년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경상남도. 분산 배치를 요구하는 충북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최근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수십만 원에 이르면서 관행적으로 월세를 아예 없애고 전세계약으로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 부담만 계산해서 전세계약을 했다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모델하우스. 최초 계약을 월세 없이 전세로 할 수 있다는 말에 800여 가구 분양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은 위법하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률 검토를 이미 그분들이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그 제도에 따랐을 뿐인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부분이니까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애초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71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1억 2천여만 원에 월세 46만 원. 현행법상 이 금액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공사와 청약자들은 월세를 없애고 4천여만 원을 추가해 1억 6천여만 원의 전세로 사실상 이명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상호 그런 합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전액 공사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합의로 계약을 맺더라도 추가로 낸 4천여만 원은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원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혹시 이제 이게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 그렇죠. 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월세 부담을 피하려고 덜컥 전세 계약을 했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추운 날씨로 매서운 겨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의 손길로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50년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는 낡은 집에 창틀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홀로 사는 64살 백판석 할아버지. 겨울이면 추위에 떨면서도 수백만 원의 비용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진주시 봉사단체의 도움에 한시름 덜었습니다. 바람이 창문 없을 때는 말도 못하게 쳤는 게지 어디 가서 돈을 벌릴 수 있습니까? 눈이 보이는 것도 해도 아낀데. 컨테이너에서 몸이 불편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권종남 할아버지도 고장난 보일러를 아예 새 보일러로 바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방도 안 따지고 한 게네, 보일러가 안 들어간 게 그 바꿔야 게 이제, 올겨울에 이제, 따지고 넘어가는 게. 영세 자영업을 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참, 진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절로 날 만큼, 한두 집이 아니라 모든 집이 다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가보면은. 진주시는 다음 주까지 어려운 이웃 36가구의 낡은 주택에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창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FC 해체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FC를 유지하는데 연간 최소 8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스폰서 모집 가능성 등 비용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동시에 비용 절감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결론이 경남FC 유지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경남교육청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가 발표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는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257억 원과 함께 시군 무상급식 보조금 386억 원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시군 예산 386억 원은 삭감하지 않아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여지가 있었는데도 경상남도가 도의회 결정을 무시했고 시군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시군의회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제10회 경남교육박람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통영 나전 칠기 만들기와 모형 항공기 만들기, 로봇 과학체험, 미술 치료를 통한 나 알기 등 91개 기관이 참여한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학생과 도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테마형으로 진행됩니다. 홍콩무역발전국은 오늘 창원 풀만호텔에서 홍콩의 최신 경제정부와 홍콩을 경유한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홍콩무역발전국은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경남 지역 6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콩을 경유한 중국 시장 진출의 이점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 박람회,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최대 출자 회사인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마산 로봇랜드 공사가 내년 3월쯤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산 로봇랜드 시행자인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국내 도급 10위권의 건설사가 사업성 분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신규 사업장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쯤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 내년도 예산이 애초 예산안에서 새 야구장 건립 추진 비용과 안상수 시장의 역점 사업비 등 452억 원가량이 삭감된 2조 4,73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